그러나 버티는 김병기 의원인데요.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에게 가장 치명적인 부분은 바로 공천 헌금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이미 공천 헌금과 관련해서 김병기 의원뿐만 아니라 강선우 의원이라든지 김경 서울시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전직 구의원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연루된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려드릴 녹음 파일을 들어보시면 김병기 의원에게 돈을 준 사람들이 더 있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20년대 공천해줬으니까 정치자금을 내라 이런 거. 아니 근데 20년에 선거 있잖아요. 구청 선거잖아요. 그래서 돈 필요하다 이렇게 하라고 그러죠. 공천해줬으니까 네, 그렇죠. 20년도에 자기 총선을 위한 돈을 내놔라. 저는 2018년도에 돈을 요구를 받았는데 여기에 써있지만 거절을 했고 또 2020년 총선 앞두고 또 요구하니까 그때도 요구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외면하기 위해서 이 돈을 줬다라는 거고. 그리고 다른 의원들은요 지금 돈 많이 준 의원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제도 제가 얘기했는데 돈은 안 줬단 말이에요. 절대는 다 돈 줬어요. 사람들이 100% 다 줬어요. 다 알아요. 그 액수도 많고 그 사람들. 지금 이 1,000만 원을 줬다는 그 과거 전직 구의원의 통화 녹음 내용입니다. 자, 2018년 지방선거 때 내가 당신들을 공천해줬으니 내 선거 때 당신들이 좀 도와라 라면서 돈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요구한 사람들이 여럿이 있고 여럿 중에서는 돈을 꽤 많이 준 사람, 1,00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제공한 사람도 있다라는 건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은 변호사님?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징계 시효보다 훨씬 심각한 형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네. 바로 뇌물죄 공소시효인데요. 그렇죠. 지금 이게 정치자금법이라든지 공직선거법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시효가 짧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 선거 끝나고 6개월이라서 그렇게 의뢰하기는 어려워도 지금 공천 대가성이라는 게 입증이 되면 뇌물죄로 갈 수 있거든요. 네.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액수가 3천만 원 넘으면 10년, 그 이상이 15년 그렇게까지 가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이라도 수사를 바로 시작해서 입건을 하고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제가 되고, 물론 이제 직접 당사자 간의 대화가 아니라 돈을 줬다는 사람이 이수진 전 의원한테 얘기하는 내용이라서 네. 실제 수수 여부는 따져봐야겠지만 어쨌든 저 대화 내용에 따르면은 내가 당신을 2018년도에 공천해줬으니까 이번에 나를 도와줘라. 그러니까 네. 사후에 뇌물을 받은 그런 식의 아하, 얼개로 지금 사후 보이거든요. 뇌물죄.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도와주고 그 다음에 내 선거가 있으니까 나를 도와줘라. 이런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으로 읽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거는 사실관계를 따져서 바로 수사를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녹취록이 녹음이 된 시점이 2023년 12월입니다.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에 대한 탄원서가 작성된 시점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날 탄원서를 쓴 전 구의원에 따르면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탄원서를 전달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이수진 의원과 만난 자리였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탄원서와 관련해서 여러 논란들이 있는데 탄원서가 제출이 됐는데 이게 감찰은커녕 김현지 당시 보좌관을 통해서 결국 징계를 원하는 탄원의 대상이 되는 김병기 의원에게 탄원서가 전달이 됐고 결국 묻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상도 나오고 있지만 당시에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도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실도 입장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던데요. 김선 대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죠. 저때 이제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그냥 팽이연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이제 측근으로서 인사검증위원회 또 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특히 이제 김현지 지금 현재 부속실장 같은 경우는 이재명 당시 당대표의 의원실의 보좌관으로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이재명 당시 당대표에게 여러 가지 지역 상황이라든지 또 당대표가 알아야 될 내용을 직접 전달하기보다는 항상 부속실 내지는 보좌관을 통해서 그걸 전달하는 경우가 보통 상식적이에요. 네. 그렇다면 그 김현지 당시 보좌관 입장에서는 그걸 당에 이 당 사무처에 그걸 전달해가지고 이런 부분의 민원에 대해서 소상하게 파악이 되고 그리고 김병기 의원에 대한 공천 이 헌금 부분을 이걸 당 윤리라든지 당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을
그 역할을 갖다 중단시킨다든지 안 그러면 징계를 한다든지 네.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대려 그 핵심 당사자에게 이 탄원서가 전달되어졌다는 것은 이거는 대단히 범죄 행위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당신이 이걸 갖다 무마하고 또 당신 지역구에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누구 이렇게 그 개인 신상 정보까지도 다 정확하게 전달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저런 문제가 이제 비화된 것인데 보통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보통 지방선거 때는 갑입니다. 완벽한 갑이에요. 네. 그러니까 강력위원이나 기초위원,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는 공천을 받기 위해서 죽으라면 죽는 시즌까지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갑질의 위치에, 갑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 저렇게 그 언로부터 저런 이제 탄원이 들어온 부분을 갖다가 저걸 갖다 당시 이재명 대표, 김현지 핵심 그 보좌관이 어떻게 해서 저걸 용두사미로 만든 건지 이거야말로 민주당 차원에서 진상조사가 명백하게 밝혀져야 될 문제죠.